네, 5.5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5절은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AC 해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커먼 리미터의 픽스 바이어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주어진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의 AC 등가 회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이 세 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로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 C1이나 C2와 같이 있는 이것은 이제 커플링 커패시터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DC에서는 커패시터가 오픈이 됐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져서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DC 해석은 이게 독립적으로 이 앰프 하나 별도로 따로 띄어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AC에서는 커패시터가 쇼트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C에서는 여기에 있는 AC 신호가 이쪽에 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AC 출력이 AC 신호가 다음 단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DC에서는 끊어지고 AC에서는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이 IO라는 게 RC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설명할 때는 주로 이 VO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정의해 놓고 쓰겠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즉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워도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지우고 유사하게 여기도 이런 건 지우고 네 이렇게 여기도 또 있구나. 여기도 지우고 네 이런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이 IO, 이쪽이 IO.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패시터는 전부 다 AC에서는 쇼트 시키고 전화번호는 0볼트로 바꾸고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결국. 네. 그러면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두껍게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지워놓고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네.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취소해놓고 보자. 취소해놓고, 먼저 여기를 지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이쪽 안 지웠네.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VCC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0볼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아이고 하나는 이었었구나 싹 지우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저항을 아래로 내려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저항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내려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R을 앞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TR의 등가 모델로 이와 같이 대체를 하게 되면 커먼 이미터에 대한 모델이죠. 대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지우자. 이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아이고 더 있구나.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네. 요게 앰프입니다. 앰플리파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봤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 이쪽에서 봤을 때의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의 이걸로 쓰자.
빨간색이 날까? 왼쪽에서 봤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간의 볼티지 게인은 VO와 VI의 차이 B가 되겠습니다. 회로도에서 보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 이쪽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이렇게 세 개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주어진 회로를 AC 등가 회로로 만들고 TR을 AC 등가 모델로 대체를 해서 전기 회로의 형태의 등가 회로로 바꾼 다음에 이 내부를 다시 또 등가 회로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각각의 입력 쪽이나 출력 쪽에서 봤을 때 테이블 안의 등가 회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를 먼저 보게 되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전류와 전압의 B였죠. 네. 이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RB와 베타 스몰 RE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스몰 RE는 뭐 몇 오hm 혹은 뭐 몇십 오hm 정도가 되고 베타는 뭐 100이라든지 이런 정도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몇 K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RB라고 하는 저항은 매우 큽니다. 뭐 몇백 K라든지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병렬 저항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 저항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의 정의를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웃풋 정의가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이 정의에서 요 IO는 아까 제가 했던 요 IO입니다. 예, VO 요 단자에서 들어가는 이 전류입니다. 아까 이 인풋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I와 VI의 B로 되는데 그때 나타나게 되는 임피던스는 여기를 끊어서 오른쪽으로 몽땅다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입니다. 그 등가 회로가 이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과 등가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여기까지냐 혹은 여기까지냐 혹은 여기까지냐 이런 거를 문의하는 학생도 덜어 있는데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잘라서 오른쪽 다입니다. 오른쪽 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자, 이어서 아웃풋 임피던스죠. 아웃풋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자, 요 단자 아웃풋 볼티지와 아웃풋 커런트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끊었을 때 왼쪽으로 있는 몽땅 다입니다. 몽땅 다. 예, 전부 다 이쪽.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이 덜어 있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왼쪽 끝까지입니다. 몽땅 다입니다. 몽땅 다. 자, 몽땅 다에 대해서 등가 회로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몽땅 다에 대해서 회로를 구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VI를 0으로 놨을 때 VI를 0으로 놨을 때 라는 얘기는 여기를 쇼트 시킨 거죠. 이렇게 VI는 0.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B와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어서 왼쪽으로 몽땅 다 하게 되면 이 몽땅 다라는 회로는 내부적으로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 AV에 VI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게 GO를 I분의 V로 만들려면 얘가 없어야 되겠죠. 이 VO가 여기 양단에 다 걸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처리한 거죠. 자, 이걸 만약 그라운드가 되면 여기 양단에 여기가 지금 다 그라운드 다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0V면 여기도 0V고 여기도 0V죠. 즉
여기도 0V입니다.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가 얼마일까요? I도 0이겠죠. I는 R분의 V인데 V가 0이니까. 그죠? 이거는 R분의 V. 따라서 IB가 0이죠. IB가 0이면 거기에다 베타로 곱한 값인 이것도 0이죠. 그렇다는 얘기 이건 전류원이니까 Dependent Current Source죠. 전류가 0이란 얘기죠. 전류가 0이란 얘기는 뭐랑 같습니까? 오픈된 것과 같죠. 오픈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아이고 좀 두껍게 합시다. 한 번에 짝. 네, 진작 이럴 걸. 이렇게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자,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뭐가 있죠? 달랑 요 두 개만 있는 거죠.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 두 개의 병렬 저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이 RC라고 하는 저항은 한 몇 킬로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스몰 RO는 앞서서 소개가 됐었지만 몇십 킬로옴 정도 돼요. 40킬로, 50킬로 뭐 이렇게 큰 저항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이와 같이 근사회로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라는 얘기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뭐라고 했죠? 탭은 안에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AV입니다. 볼테지 게인. 자, 볼테지 게인은 여기 VI분의 VO죠, 그죠? VI분의 VO를 구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왼쪽을 보게 되면 VI는 이전압이 VI고 쭉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 전압도 똑같이 VI죠. 다 똑같이 VI죠. 여기도 VI, 여기도 VI가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VI는 뭐랑 같습니까? V는 IR이니까 R 곱하기 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I는. 자, 이번엔 VO를 볼까요? VO는 여기 양단의 전압이에요. 여기 저항 두 개가 병렬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병렬 저항 하나짜리로 봅시다. 하나짜리로.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회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VO, 그죠? 여기가 RC 병렬 RO, 여기가 베타의 IB로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전압과 이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VO는 어떻게 됩니까? VO는 마이너스가 붙고 베타의 IB 곱하기 RC 병렬 RO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B가 AV죠. AV, 아이고, 너무 빨리 썼다. AV는 B입니다. 이거의 B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베타끼리 없어지고 IB끼리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는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R2분의 RC 병렬 R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RC보다 스몰 RO가 훨씬 크니까 이거는 근사시키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픽스 바이어스, 커먼 이미터 픽스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테지 게인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는데 마지막 결과식을 좀 봅시다. 결과식을 보니까 여기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추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이 결과가 분모에 있는 것은 원래 회로도에서 TR의 2m 쪽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가상의 스몰 r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2m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이 이렇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Re는 뭐라고 했습니까?
2m에 흐르는 DC 전류 분의 26mV라는 값을 갖는 저항이었었어요. 네, DC. 아이고. 네,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포함한 2m 쪽에 있는 모든 AC 등가 저항 분의 컬렉터 쪽에 있는 모든 AC 등가 저항의 비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전류의 비 때문에 그래요. 전류의 비 때문에. 전류의 비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여튼지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더라라는 거죠.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등가 회로로 고쳐놓고 회로를 분석을 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요 회로들을 보고 바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스몰 RE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TR이 커런트 게인이 베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임피던스니까 갈라지죠, 그죠? 갈라지니까 이거랑 이쪽에 등가 저항이 두 개의 병렬이네. 이쪽의 등가 저항은 2m 쪽에 있는 거는 베이스적으로 올 때 우리가 베타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이거는 요거랑 대충 비슷하겠네. 값의 크기 관계로 봤을 때 라는 걸 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유사하게 아웃풋 임피던스 이쪽에 가니까 쭉 갔을 때 갈라지네? 이쪽이랑 이쪽이네? 근데 이쪽은 스몰 R5죠. R5. 따라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거랑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자꾸 잘못 쓰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렇네. 왜냐면 이거 몇 K이고 이건 4, 50K가 되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AB는 VI분의 VO를 얘기하죠. 그죠? VI분의 VO인데 쭉 가서 여기 저랑 다 똑같죠. 이 사이에 있는 저랑 어디나 똑같죠. 여기도 쭉 가서 여기나 다 똑같죠. 여기나 다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비입니다. 즉 VI에서 VO까지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같냐면 베이스에서 측정했을 때 AC 전압과 컬렉터에서 측정했을 때 그 AC 전압의 비랑 같다는 거죠. 근데 이 B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저항 분의 이쪽에 있는 저항의 B랑 같네 라는 거죠. 이것 분의 이것.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빠졌죠. 뭡니까? 마이너스가 붙네. 위상이 반대가 되네 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회로를 딱 보고 그냥 등가율을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